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0일 화요일 12시 40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공기는 요즘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면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카르타 공기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강풍이 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아노말리 기후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서부 수마트라 빠당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히고 사람도 약 한 30여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 파리아만 시도 물에 잠겨가지고요. 지금 아마 도시가 마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아노말리한 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카르타 시내는 어제 무하마디아 선교단체 소속의 사람들이 라마단을 맞았기 때문에 이미 조상묘들을 찾아가서 성묘를 하는 그런 풍경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라마단 그러니까 한 100일 이전에요. 묘지를 가서 단장을 하고 또 꽃을 뿌리고 거기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청명한식이라 그럴까요? 그 조상묘를 찾아가서 그 묘지를 잘 단장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따나방 도매시장에는요 명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만원입니다. 또 자카르타 북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투신 사망한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의 빈부격차 때문에 생긴 그런 불상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쌀값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이다 안심해라 이런 국민들을 안심시키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쌀은 역시 부족하고요. 쌀이 3월 달에 별을 베면은 3월 달에 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3월 달에 별을 베면은 그걸 말려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도정을 해서 쌀이 돌아 나오려면 4월 중순쯤이나 돼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을 수입을 하는 것이 대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쌀이 수입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쌀값은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쌀이 지금 막 배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쌀은 풀겠습니다. 블록에서 쌀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은 지금 얼마까지 가고 있냐면 17,500루피아에서 키로당 18,000루피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아무래도 하리라야가 되기 전에까지 만약에 쌀이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상당히 더 뛰어서 지금 작년 대비 올해가 인플레이션이 한 쌀값 인플레이션만 20%가 되는데요. 20%를 웃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는 빈부격차가 심하죠. 우리나라도 물론 심합니다만 지니 계수가 인도네시아가 약 0.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그런 경제 현상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인도네시아에서 좀 그래도 명절을 맞아서 돈 버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인데요. 꼴랑깔링이라는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 꼴랑깔링의 열매에 어린애 주먹만한 건데 그거를 반을 갈라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하얀 그런 씨가 나옵니다. 그 씨를
물에다가 씻혀가지고 팔게 되면 그게 아주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뿌아사를 하고 저녁 때 북가 뿌아사를 할 때 이것을 먹는 관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많이 팔리고 돈이 많이 벌리는 그런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보다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팔리는 거는 이제 띠문살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참외 같은 건데요. 이거는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 여름철에 보면은 노각 같은 거죠. 오이 늙은 거를 이렇게 채를 썰어 가지고 시럽을 타 가지고 북가빠서 한 다음에 이걸 먼저 마신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그래야 아마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물건들 꼴랑깔링하고 띠문수리 또 고구마도 많이 팔리고요. 이런 때는 이런 거를 장사하기 위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전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팔게 됩니다. 아마 이런 진풍경을 올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코이 대통령의 동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조코이 대통령이 TV라든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조코이 대통령이 골가르당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퍼졌고, 또 골가르당도 조코이 대통령을 영입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조코이 대통령이 골가르당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대부분 골가르당의 오래된 기득권자들인데요. 유스칼라 전 부통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바르 딴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궁락소네라든지, 그리고 한 2년 전에 당대표를 하던 이두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두루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를 그러니까 찬성도 안 하고 그저 반대도 안 하는 사람은 루후 반자이단이라고 지금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랑가, 그러니까 조코이 정부에서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수하르토 이후에 골가르당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당을 복원하는데 노력해오는 동안, 아니 조코이가 한 게 뭐 있냐, 우리를 도와준 게 뭐가 있냐, 자기 후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좀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당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이 골가르당의 총재가 되면요, 오히려 손해가 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조코이 대통령이 막판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역행하는 그런 조치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네포티즘의 가족 중심의 정치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측면을 골가르가 보호했다고 하는 공격을 많이 받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코이 대통령이 골가르당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PSI, 그러니까 PSI라고 하는 당, 막내 아들이 총재로 있는 당이죠. 그 당에서는 그럴 거 없이 우리 당의 총재가 되십시오, 이렇게 초청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SI 당에 조코이 당이 오셔가지고 우리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레나 구도노죠. 에레나 구도노라고 하는 게이상, 그러니까 PS 당의 총재의 며느리, 그러니까 막내 며느리가 술라이만 군수로 나간다는 그런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게 정말 정말이냐?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보면서 와, 이 시대가 지금은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새로운 이런 그 프레임의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만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코이 대통령 가족 왕조 시대의 개막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큰아들 기브란이요. 기브란 원래 풀 이름이 기브란 레카부밍 락가인가요? 락가라고 하죠. 이 친구가 1981년생인데요. 그러니까 36이 되겠죠. 당적도 없이 일단 부통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가 있고요. 둘째 막내 며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딸이 시집을 메단으로 갔는데 메단 시장의 남편이, 시장이 된 남편이 이제 사위입니다. 이렇게 셋이 정치를 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남은 사람은 조코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남았는데, 영부인도 뭘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어쨌든 이 큰아들은요, 큰아들의 우선 내력을 좀 살펴보면은, 그 기브라는 싱가포르 오차드 파크 중학교를 나왔고요. 거기서 MDES라고 하는 그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 싱대 소속인데요. 싱대 소속의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 시드니 가서 테크놀로지 인서치 센터에서 졸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인은 셀피 아난다라고 그러는데요. 셀피 아난다는 그 당시에 결혼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 이름이 셀피 아난다, 이게 벌써 이름이 카톨릭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집안의 딸하고 무슬림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려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부인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아들이 계속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덤비니까 어머니 아리아나가, 야, 그러면 결혼을 시켜줄 텐데 너희들 며느리는 우리 카톨릭을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한다는 조건하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둘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자녀가 4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PSI 총재로 있는 그 둘째 아들, 빵아랩이죠. 까에상 빵아랩.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인이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제 족자 슬레이만 군의 군수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정치 선언을 했고요. 이 여자애는 이제 사회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잘했어요. 싱가포르 대학교 사회과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조코이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당 총재가 됐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아들까지, 며느리까지 정치권으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단 시장에 있는 보비 나스티온이라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당이 또 없습니다. 이 조코이 대통령은 당이 없으니까 이 시장에 나갈 때 골가르당이라든지 나스댐, 빼데빼, 그린드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부인은 조코이 딸이죠. 까이양 아유라고 하는 조코이 대통령의 딸입니다. 아까 보비라는 애는 이베베 농가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베베 농가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이제 북스마트라, 그러니까 메단을 포함한 수마트라 북부의 주지사로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총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야, 이거 인도네시아는 이퀄 조코이 대통령 패밀리,
다이내스티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을 이렇게 가는 그런 그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선관위 동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국회에서 논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찬성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대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그 반론을 왜 하냐? 이거 선거하고 관련이 이 대선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국정조사를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하고 관련 없이 이 선거가 이번에 보니까 2019년도에 했던 그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19년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선거법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두 번이나 걸쳐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국정조사를 해서 바로잡겠다는데 왜 반대로냐. 이런 논쟁을 국회에서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표 결과를 놓고도 지방에서는 엄청 다투고 있는데요. 북말로구 따르나떼가 제일 심합니다. 거기는 뭐 책상도 뒤집어 던지고 역시 안본 지방 사람들은 좀 이렇게 과격한 것 같았어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파푸아 아갓군 같은 데 보면은요, 개표 결과를 이제 선거 개표한 종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들고, 아갓이라는 데가 이 주도가 있는, 이 군이 있는 머로케까지 멉니다. 그러니까 그걸 스피드를 타고, 배에다 싣고서 그 선거 자료를 싣고 그로 가고 있는데, 싣고 일종의 도망가는 형태죠. 그걸 못 도망가게 말리려는 사람들과 다투면서 배 몰래 타가지고 막 달리는 그런 광경까지,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테베 지방도 상당히 많은 개표를 놓고 다투고 있고요. 북부의 아체 지방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면 단위, 리 단위에서 선거를 마쳤으면은 거기서 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집계를 하는 군에 와서 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 면이나 이에서 개표했던 결과하고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측과 하라는 측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러다가는 이거 뭔가 좀 집계를 다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흘 정도 이 집계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중앙선관위가 각 지방선관위에다가 야 이거 나흘 정도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잘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개표와 개표 작업, 집계 이런 것은 역시 아직도 빠나스다. 이렇게 빠나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프라보가 기브란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되는 것이 58%를 받으니까 1차 투표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올까? 이분들이 내년 예산에서 이제 무상급식 예산을 빼려면 어려우니까 올해부터 이제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는 나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미 지금부터 프라보 대통령이 공개적인 연설을 하는 데를 이렇게 캐치한 걸 보면은 24년 내년부터요, 부가세를 지금 11%인데요. 12%로 인상하겠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 이거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뭐 개판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불안딱간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요. 불안딱간은 이제 우리가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도 바꾸겠다. 그러니까 세금도 올리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도 좀 바꾸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은 골카르당의 아이를랑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으로 있는 분이 말을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갑자기 세금을 올리냐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지금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58%나 지지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빼빼를 12% 연장하는 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립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야당에서는 더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야당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 이거 12%를 올리면은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도 나고 있는데, 이것이 쌀값 인상되는 거와, 그 다음에 빼빼를 갖다가 12%를 올리는 것에 그런 그 도미노 파급 효과가 커질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거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그 전에 항공료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걸 빼빼를 올리면서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항공료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서 아니 무슨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보가 영어로 연설하는 대목을 제가 봤는데요. 참 인도네시아는 그 민주주의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불안딱간이다. 참 어수선한 그런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전에 수하르토 시대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엠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펠이 있고 대빼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상위에 엠펠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처럼 그런 그 슈퍼 국회가 있었죠. 그 엠펠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자 그러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이게 기간도 많이 안 들고 서로 국민들 이렇게 의견도 분열 안 되고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우선은 세수 부족도 부가세를 올리겠다 그러고 또 헌법 개정도 옛날 그 수하르토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고 자 이런 거에 대한 그 진위가 뭐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것을 신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집을 부리면서 한다는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관유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관유 선임 그러니까 세니어 미니스터의 그 회고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하르토 하야를 할 때 그때 인도네시아의 그 전후 스토리 그리고 미국 대사가 그때 그 브라보를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 또 고초통 총리하고 이칸요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브라보랑 밥을 먹으면서 나눴던 얘기 이런 것들에 브라보 예정 당선자의 성격이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읽고 있는데요. 그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을 해서 원문하고 잘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은 원문하고 대조를 하면서 다음 기회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가서도 이건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방학 때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이상 학생들하고 인도네시아의 좀 관광지, 그냥 관광 말고요. 어드벤처, 그러니까 탐험하면서 배우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중부 가리만탄에 오랑우탄이 있는 데라든지, 그 다음에 브로모 화산하고 거기 가서 일출도 보고요. 또 거기 그 브로모 화산 주변에 보면은 마치 그 남미의 팜파 초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둘러보고 또 반둥의 고랭지 농촌이라든지 땅꾸반 프라우 화산 지역도 가보고 또 발리라든지 롬복의 고랭지 농촌 거기 고산지대가 많습니다. 두 군데 그런 데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메단의 또바 호스라든지 만달링 커피가 생산되는 그런 그 커피 농장도 가보고, 람풍바라시라든지 중부 자바 그 바웬 지역에 있는 화란 시대의 그 커피 플란테이션도 한번 이렇게 방학 때를 이용해서 다 같이 가는 이런 특별 순서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어드벤처를 나가려고 그러는 대학생들이나 혹은 고등학생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서울로 귀국했거나 나이가 들어서 저처럼 은퇴를 한 분들이 같이 이 어드벤처 투어, 인도네시아 투어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